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자칫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성 진보층이 많이 왔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 고관여층 강성 진보층만이 아니라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 또는 무당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로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중도층 정도로 분류되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기치로 창당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는데 이게 야권표 분산이냐, 범야권 세력 확대냐 이런저런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조국 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조국 혁신당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속히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에 비하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혁신당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표가 갈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범야권 세력의 확대라고 좀 보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과거 이제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라고 부르죠. 네. 개혁 신당 또는 녹색 정의당으로 갔던 표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즉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해서 보게 되면 조국 혁신당 등장 이전보다 민주당 플러스 조국 혁신당의 합한 파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일관되게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0표, 300표 차로 심지어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그걸 전제로 조국 혁신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근래 이제 민주당이 공천 분란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오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역구를 어디 찍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민주 진영에 전혀 득이 되지 실이 될지는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각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총선을 놓고 볼 때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한 수치를 봐야 된다 그런 주문으로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자칫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지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한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7만 명이 넘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엑셀 통해서 소팅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게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성 진보층이 많이 왔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 고관여층, 강성 진보층만이 아니라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 또는 무당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로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중도층 정도로 분류되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에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그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공학적으로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측면을 떠나서 거기서 분류되는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넓은 의미에서 진보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표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과 여권의 1대1 구도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고요. 저희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그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킨다. 즉 네. 빨리 심판을 하자라는 점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 협력하자는 점을 앞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전열을 흐트리는 그런 전략은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풍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요. 당초 목표인 10석에서 좀 더 숫자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조국 혁신당이 시민들이 왜 이렇게 호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보다도 보다 과감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그 윤석열 독재 정권의 종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점이 이제 하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민생과 복지가 대폭 강화되는 선진복지국가 또 노회찬 전 의원의 표현을 들자면 제7공화국을 수립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신 목표에서 10석에서 좀 더 상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와 같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유지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3당에는 자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떤가요? 저도 그런 멘트를 봤는데요. 첫째,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이 도를 넘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국정 기조가 3년 이상 가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이런 구호 지향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헌법 위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가지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조기 종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태를 헌법 위반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민주공화국의 그 가치를 이제 훼손시킨 정권을 조기에 끝냈다. 높게 평가를 하고 헌법 가치를 지킨 결정이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다. 저는 박근혜 정권과 딱 정확히 부합하진 않지만 박근혜 정권의 그런 무도함, 무능함에 비견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해야 할 텐데요. 뭐 경제와 복지, 남북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겁니까? 다음 주부터 조국 혁신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밝힐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뒤로 재의결도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제출되었던 특별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디올백 문제라거나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라거나 등등 다 추가로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김건희 씨 종합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고요. 저희 정당만의 조국혁신당만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이라 할 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바고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미국에서 수백 년간 실천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은 서울시장 뽑을 때, 광주시장 뽑을 때, 부산시장 뽑을 때 직선하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네. 답변이 왔는지요? 답이 온 거는 지방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꼭 만나고 싶고요.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 계획이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국민들 앞에 나란히 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문제가 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 고발 사주 사건이라 부르죠. 그것을 국민의힘 전신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0장의 사진을 손준성 검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따라서 그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는 우리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도 그 손준성,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이 11가지의 입시 비리 혐의로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다 났습니다. 논문 대필 문제, 표절 문제 났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란히 선 상태에서 질문하고 국민들 앞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